지금 야권이 문 정권의 스스로의 몰락으로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길 가다가 그냥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김종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야권이 대승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리를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포장하는 김종인이나 또 이번에 알바길을 하려고 달라들었다가 실패한 안철수나 이들 때문에 야권이 승리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봅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이 떠난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홍준표 등을 입당시켜야 되느냐, 또 윤석열을 당에 넣어야 되느냐, 그것도 윤석열 당에 넣는 문제가 국민의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안철수하고 통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야권에 아주 혼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승리에 결정적인 동인이 된 것은 20, 30대의 전체 투표율이 야당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정권을 등을 돌린 이상 60, 70대도 등을 돌리고 있고 기존의 40대, 50대도 이번에 등을 돌렸죠. 그러면 40대만 갖고 버틸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40대, 50대는 항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등을 전부 돌리는 원사이드한 방식으로 가기는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 30대를 확고하게 현 좌파 여건에서 떼놔야 된다. 근데 그들을 확고하게 떼놓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2030에게 적합한 킬러 콘텐츠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방으로 다른 것들이 필요 없도록 확실하게 먹혀드는 킬러 콘텐츠를 던지는 거라. 그래서 2030에게는 돈을 얼마씩 나눠주겠다라는 선심 공약이나 그리고 누가 어떻더라는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느냐라는 것이 가장 20대가 중요시하고 30대가 중요시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요 20대 청년 특히 남성들이 몰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20대에서 많이 이탈한 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리얼미터 YTN 4월 둘째 주 조사에 문이 역대 최저 33.4%가 됐죠. 자, 이 조사에서 20대 청년 부분에서 지난번 조사 대비 8.5%나 하락해서 24.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야권 성향 지지가 가장 강경한 60대 20.2에 이어 모든 연령층대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는 겁니다. 문의 국정평가에 20대의 민심 이반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남녀를 합쳐서 24.5면 남성에서의 문의 지지율은 거의 9대1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직업별 지지층에서도 학생층에서도 문의 지지율이 거의 폭락했습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을 이들에게 준다 해도 통하지 않고 있고요. 또 친문 마케팅이니 네거티브니 이런 것도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통할 것인가? 이들에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은요. 급조된 단일화 효과 시효나 지역 개발 공약이나 또 부동산 의혹 규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포지티브하게 뭘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보수 진영이 내년 대선 전에 20대, 30대 청년층에게 주택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 노정태라고요. 철학을 하는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습니다. 남북 전쟁에 의해서 미국의 공화당은 흑인 노예들에게 40에이커의 땅과 노새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1930년대 뉴딜 정책 일환으로 연방주택국이 만들어져서 집값 10%만 있으면 90%를 빌리는 혁명적인 장기 모기지론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제대 군인 지원법을 이 주택 관련 법
기업과 연결시켜서 미국의 거대한 중산층을 형성시켰는데 100만 흑인 참전 군인들한테는 이걸 지키지 않았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자산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 백인 가구 자산 중위값은 흑인 가구에 비해서 10배 이상 크고 소득이 동일할 때도 백인 가구의 자산이 흑인 가구보다 2배가량 많다는 거죠. 애초에 출발점에서 백인들은 소작농에서 자영농이 되도록 만들었고 흑인들은 여전히 소작농으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적 풍요를 약속했고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24평형 국민주택형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가장 빨리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을 이루었지만은 지금 다시 양극화가 재개되고 있고 부동산 계급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가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반발하는 것은 자, 노예제는 폐지했지만 너네들은 감히 좋은 집을 사면 안 된다. 자산을 가진 중산층이 아닌 우리가 지혜적으로 내려다 보며 동정할 수 있는 빈곤층이 되어라. 이게 장하성과 조국의 말투에서 나왔지요.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그 다음에 가재, 붕어, 개구리가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그 개천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면 된다. 이 말 속에 이 정권의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이 문 정권의 기득권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20대들이 응징 투표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조국의 딸이나 추미애 아들 그리고 김두관의 아들 이인영의 아들 그리고 윤미향의 딸 등에서 이 다 보인 거죠. 이미 20대가 느낀 겁니다. 너네 자식들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족보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노예 해방 전쟁으로 세워진 자유민들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24평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 약속을 믿고 달려온 국민들이 기적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냈지만은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표적 경제적 성취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정태는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허하라. 삐뚤어진 차별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제가 보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수가요, 뭐 안철수, 김종인이니 윤석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필요 없어도 돼요. 홍준표까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분노한 20, 30대들의 분노의 근원이 뭐였는가? 이들에게 집을 줘라. 그러면 집을 어떻게 주는가? 뭐 사회주의적으로 공짜로 줘라? 우리 혁명 21이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말하니까 빨갱이 아니냐, 사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미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짜로 주라 한 적 없습니다. 평당 7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기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민간에 맡기면 이것이 몇 천만 원이 되니까 국가가 이것을 직접 나서서 지어서 원가로 제공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저는 모든 것의 권원이라고 봅니다. 자산 축적에도 집이 권원이고 결혼도 출산도 집이 권원이다. 집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결혼과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도 할 수 있다. 지금 출산이 마비된 인종 멸종 국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그들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번에 오세훈과 박영준이 당선되어서 하는 저 헛소리들은 다 무의미한 소리고 왜 이겼는지에 대해서도 자중하자 신중하자라고 하는데 그 자중 신중 속에 청년들의 집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21이 저 썩은 기득권 보수를 향해서 아주 독침처럼 계속 찔러댈 거다. 이걸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정권은 2030들한테 염장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를 했지만은 보수가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이 보수 세력은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외상표를 받은 겁니다. 미리 당겨서 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외상표가요, 외상 떼어먹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분노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거는 남은 1년 동안에 보수가 2030 청년들에게 어떻게 집을 마련해 줄 것인가. 거기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e are